바이스버사 디자인 스튜디오의 김명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창업을 한 케이스고요. 바이스버사 디자인 스튜디오는 올해로 15살이 된 인포그래픽 전문 회사였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무슨 AI를 만드는 회사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그냥 디자인 회사고요. 제가 전공은 UX UI 쪽이었고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에 관심이 많아서 창업을 했는데 사실 제가 창업을 처음 했을 당시에는 인포그래픽이란 단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처럼 인터랙티브한 어떤 프로젝트보다는 원페이지 위주의 인포그래픽 작업을 초창기에는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어떤 내용들을 빠르게 보여드리는 거를 작업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SNS 시대가 되면서 원페이지 인포그래픽을 카드뉴스 같은 스타일로 원소스 멀티유즈, 편집을 다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모션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진행하면서 인포그래픽 회사가 갑자기 많이 생겼을 때에도 다행히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가끔은 디자이너가 아닌 작가로 어떤 전시에 초대가 돼서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작업 같은 경우는 제주 비엔날레에 제출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저희가 잘하는 거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각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모두 사진과 그림을 그리실 때 저희는 제주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제 영상 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당시에 그 사스 때문에 제주 관광객이 너무 줄어가지고 연일 뉴스가 날 때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언던지를 좀 봤었던 그런 작업들이었고요. 3.1운동 100주년 기념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도 보통 영상이나 사진, 다큐멘터리 이런 걸 많이 만드시잖아요. 저희는 KBS랑 같이, KBS 데이터팀이랑 같이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저희가 성함은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되셨고 어떤 방식으로 퍼져나갔는지를 작업해본 거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당시 언론사에서 수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받을 수 있는 상은 거의 다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조금 흔하지 않은 어떤 서비스를 많이 만들었던 게 저희 주요 업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뭐 시각화를 한다거나 모션 그래픽을 만든다거나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았어요.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그러다 보니 원래도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사실 레퍼런스로 삼을 이미지가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교수님들의 설명을 듣고 강의를 몇 시간씩 전문가별로 듣고 논문을 읽고 해서 시각화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학기 3년이면 풍어를 놓는다고 저희가 기술을 이론적으로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반도체 안에 들어간 부품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도 만들려면 저희가 강의만 한 4시간을 넘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작업들 하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주요 업무인데 최근 3년 동안 연간 한 6개월씩 작업을 했었고 상도 좀 받았던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재난 현황판 작업이었습니다. KBS라는 곳이 재난이 났을 때 방송을 할 수 있는 주관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재난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뭐 지진 아니면은 뭐 태풍 정도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폭염, 호우 이런 것들도 너무 강하게 그다음에 그 빈도수가 자주 발생을 하면서 재난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날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도 기상 전문가분이랑 다 같이 작업을 하고 분석해 주신 분도 또 따로 계시지만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한 장에 보고 싶다는 이 작은 생각 하나가 생각보다는 만드는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특화된 일을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건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난이 발생을 하면 거의 거기 있는 모든 화면이 저렇게 알람이 울리고 동시에 관련자들한테 모든 발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써보고 리뷰해주는 게 그냥 취미예요. 지금까지 100개는 넘게 써본 것 같거든요. 뭐 아시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좀 예쁘게 만들어줬던 뭐 인포그램, 요즘 AI를 만나서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캔바, 그 다음에 다양하게 데이터 분석하는 태블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써봤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무에 활용했던 서비스는 태블로 한 가지였습니다. 그 수많은 서비스 중에.
나머지는 전부 제가 이제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워크숍을 할 때 활용을 하는 것이지 저희 실무에서 활용했던 건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오늘 수백 번 들었던 GPT가 2022년 11월 30일에 나왔죠. 마찬가지로 원래 제가 스터디했던 것처럼 써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처음으로 실무에 활용이 가능한 협업 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 환각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써보니까 별로더라. 아까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뭘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하는 게 이런 일이니까 디자인 프로세스를 정리해 줄래? 막 이런 걸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보기 귀찮으니까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해봤더니 표를 너무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괜찮네. 근데 어떻게 써먹을 줄 몰라서 뭘 물어봤냐면 점심 메뉴 추천해 달라고. 모든 직장인의 가장 큰 고민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거든요. 그러고 저희 많은 친구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윗사람들이 저런 거 물어볼 때 제일 짜증나. 그래서 저는 절대 저희 직원들한테 의견을 묻지마 정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골라주고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에도 GPT를 써먹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일에 쓰기 시작했던 건 강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데이터 시각화나 인포그래픽 관련해서 주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10년 넘게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쓰는 걸 계속 SNS에 올리다 보니까 생성형 이름도 너무 길어요. AI 미래산업 디자인 컨퍼런스에서 강의 요청이 있었어요. 작년 초였는데 여기 강의 제목을 좀 급하게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GPT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저 중에서 기회와 도전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표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스에 저희 소스들이 모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스들을 다 들춰봤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인공지능이고 뭐 그린 소스가 많았지만 강의 표지 쓰고 싶은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저희 허터스톡도 구독해서 쓰고 있거든요. 들어가서 봤는데도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없었어요. 미드저니로 만들어 볼까? 그전에는 막 애기 자동차, 자전거, 신발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 단어를 쓰는 것도 귀찮아서 GPT한테 10가지 단어를 추천을 받고 대를 조합해서 만들었던 이미지입니다. 지금 보면 조금 촌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저는 1년 전에 이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혼자 우아했어요. 제가 과연 얘보다 잘 만들 수 있을까도 의문점인데 더 놀라운 건 얘보다 빨리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넣어서 30분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완성을 했습니다. 제목은 제가 좀 개입을 해서 헬로 AI 시대의 기회와 도전이라고 잡았었어요. 그리고 저 이미지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한동안 오래 써먹었거든요. 그래서 핀터레스트에 올렸는데 얼마 전에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지금 현재 노출수가 10만이 넘고요. 저장수가 25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이드저니가 만든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반응해 주신 거죠. 놀랍게도 저 핀에는 저희가 그린 이미지도 있는데 저 조회수가 탁월하게 높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수 같은 거는 얘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한국 인구를 표로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GPT가 굉장히 빠르게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CSV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순식간에 만들어주죠. 그걸로 그래프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순식간에 만들어줍니다. 이것까지는 사실 엑셀로 해도 돼요. 그쵸? 그 다음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인구 데이터니까 원래 인포그래픽 하던 가락대로 우리나라 국기를 한번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까? 넣어달라고 했더니 너무너무 소심하게 오른쪽 위에 올려줬어요. GPT 잘못일까요? 제 잘못일까요? 제 잘못이죠. 제가 어떻게 넣어달라고 지정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 줄을 추가합니다. 배경에 크게 넣어주고 투명도를 50 넣어줘. 저는 이것만 추가했는데 GPT가 알아서 표를 줄여버렸어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지도 보여줘야 되고 그래프도 보여줘야 되니까 본인이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말해줘요. 이거 아니고 아까처럼 해주고 지도는 좋았어. 라고 해서 만들어준 이미지예요. 퀄리티가 엄청 좋지는 않지만 제가 이 말하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저 그래프를 완성했습니다. 무엇을 써도 이보다 빨리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장표라면 휴먼의 터치가 필요하죠. 근데 보고서에 들어가는 것 정도라면 충분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초반에 미드저니로 만든 가상 광고예요. 왜냐면 저희 클라이언트 잡을 이렇게 다 일일이 공개할 수 없는데 자꾸 강의가 많아지다 보니까 샘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걸 좀 변형해서 이제 만들어 본 건데 저는 이 코랄색 립스틱이 촉촉함을 강조해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촉촉함이 느껴질 수 있는 이미지를 몇 장 더 생성을 했고요. 휴먼이 합성을 한 거죠. 광고 이미지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 이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하면 립스틱 이미지는 촬영을 해서 모컵을 쓰겠죠. 나머지 것만 살릴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저작권도 크게 유배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컨셉에 맞게 디자인을 하다 보면 휴먼의 인풋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원본이 거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돼요. 그래서 보통 지금 저작권도 굉장히 이슈인데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휴먼의 노력이 과민되면 그 부분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대세긴 하거든요. 생각보다는 저희는 조금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좋고 저작권도 생각보다는 저희는 그게 항상 작년 초반에 가장 이슈였는데 생각보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드저니로 만든 그 웹사이트 시안이에요. 아까 그 립스틱 광고를 만약에 한다면 웹판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상으로 만들어 본 건데 죽어도 저쪽의 립스틱은 제대로 되질 않죠. 하지만 저희 휴먼은 포토샵을 잘하니까요. 합성하고 글씨 바꾸고 톤도 저희 거에 맞게 바꿔주면 이 시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걸 그대로 웹사이트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소통을 한다거나 클라이언트한테 무드 정도를 보여주는 걸로는 어떻게 보면 이걸 보여줘도 될까 싶을 정도로 고퀄리티죠. 어떤 측면에서는. 네. 마찬가지로 포스터 이미지를 3개 생성해 봤는데 미드저니는 문맹입니다. 지금 짧은 글자 정도는 프롬프트를 잘 치면 반영을 해주기는 하는데 여전히 100%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글자를 넣어달라는 얘기 잘 쓰지 않아요. 다 빼달라고 하거든요, 차라리. 그래야 저희가 나중에 합성하기가 더 쉬우니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터 디자인 해달라고 하니까 아무리 프롬프트에 텍스트를 빼라 그래도 무조건 넣어요. 걔가 생각하는 포스터에는 글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좋은 거네. 예전에는 포스터 이미지만 뽑았다면 포스터는 어디 걸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모컵을 별도로 하잖아요. 아예 화면을 바로 그 이미지에서 연장해서 모컵 이미지를 한 번에 만들어 둡니다. 무드에 맞게. 그래서 아까 포스터 이미지 연장해서 바로 만든 거고요. 네, 휴먼이 개입해서 글씨 넣고 로고 넣고 그럴싸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 그 이미지를 다시 합성하면 모컵까지 한 방에 끝.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온라인 강의를 오늘 할 예정이라서 소스를 엄청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렇게 강의할 때 보시기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 이미지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아까 소개해주신 런웨이를 쓰면은 이렇게 눈도 뜨고 깔짝깔짝 움직이죠.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는 생명력이 좀 느껴지긴 하는 거죠. AI는 쓰면 쓸수록 마법사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제 마음대로 100%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진짜 한 방의 프롬프트로 원샷 원킬로 원한다. 그러면 굉장히 답답할 수 있는 게 미드저니인데 적어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건 확실하다. 물론 스터디하는데 시간이 들어가지만 일정 시간을 넣고 나면 그 뒤부터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더라. 라는 게 저희가 1년 반 정도 쓰면서 느낀 부분이었고요. 아까 보셨던 그 코랄색 립스틱 광고를 한 가지 더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저는 거의 GPT한테 시키거든요. 보시면 순식간에 50개 단어를 뽑아줘요. 맨 위에 이제 쭉 올라가서 보면은 이게 코랄색이라고 했으니까 산호초 같은 거는 뭐 생각을 안 해도 바로 나잖아요. 저 단어까지는 저도 떠올렸는데 쭉 내다 보면 잘 맞지 않는 것도 많지만 저한테 인사이트를 줬던 단어가 있었어요. 아이디어를 준 거죠. 그 단어가 바로 플라밍고였어요. 그래서 저걸 프롬프트에 추가해서 광고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요. 휴먼이 개입해서 글자를 이미지를 좀 합성해서 넣어주고 모컵까지 한 번에. 근데 모컵을 만들었는데 옆에가 모자라서 연장은 포토샵으로. 보통 이런 과정으로 작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AI는 마법사는 아닙니다만 생각을 활성화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점입니다.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직원들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머릿속에 명확한 그림이 있다. 그럼 휴먼이 그리는 게 빨라요. 제 생각엔 미드저니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의 바운더를 정해주고 이 아이의 창의성을 같이 이끌어냈을 때 저는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측면들을 AI한테 굉장히 반갑게 보는 것 같고요. 인터랙티브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1960년대부터 2022년까지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미국의 인구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저는 코딩을 잘 못해요. 근데 지금 롤오버 하면 저렇게 관련 숫자가 나오고 밑에 내비게이션 바까지 단 이 차트를 프롬프트 2줄로 만들었습니다. GPT가 만들어준 거예요. 만약 이걸 제가 만들고 싶었다면 전문가분과 찾고 저희 같이 일하는 팀들한테 연락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자료를 주고 하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의뢰를 하는 시간조차도 그 시간보다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신세계였고요. 3D 차트도 너무 잘 만들어줍니다. 이런 로고를 모아서 맵을 만든 건 휴먼. 그 다음에 저 로고에서 컬러를 분석한 저 표를 그린 건 GPT입니다. 컬러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다 협업해서 어딘가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상위 20개의 컬러군을 보시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로 뽑아줬고요. 그렇게 뽑고 보니까 글자에 있는 검정색이나 회색, 배경에 흰색이 너무 많이 잡혀서 무채색을 다 빼고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던 색상원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3D 디자인을 할 줄 모릅니다. 제가 가상으로 만들었던 브랜드의 인테리어를 미드저니가 만들어준 거고요. 치아는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줘요. 얘기 드렸듯이 저는 3D는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요. 런웨이를 섞으면 이 친구가 약간 요염하게 깔짝깔짝 움직이는 이런 모션도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만들고 보니 귀여웠어요. 제 책상 앞에 인형으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드저니로 인형도 만들어 봤습니다. 퀄리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재질에 그대로 살아있어요. 옷의 재질이 린넨인지 면인지 아니면 니트처럼 짠 느낌인지 살아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V6의 수준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특별한 업스케일 프로그램을 쓰시면 훨씬 더 나아지죠. 지금 보여드릴 이미지는 미드저니로 최대한 업스케일을 한 거고요. 한번 쭉 보시고 다음 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하시면 저 목이나 이런 부분에 디테일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고성찬 디자이너께서 소개해 주셨던 마그니픽 AI를 저도 굉장히 자주 쓰는데 그걸로 한 번 더 업스케일을 한 이미지입니다. 이게 멀리서 보셔가지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디테일들이 엄청 좋아졌어요.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비포 애프터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디테일한 부분들, 글씨들, 희미했던 것들이 굉장히 선명해져요. 보통 이 프로그램에서 업스케일을 하고 나시면 출력용으로 쓰시는데도 용량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드저니로 만들었던 이미지들을 SNS에 활용하는 것 이상은 힘들었는데 사실 영상에도 쓰기에는 약간 화질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법사는 아니지만 하지 못하던 일도 하게 해주더라. 이야기가 보통 제가 세 번째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I가 모든 디자인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AI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디자이너는 그렇지 않은 디자이너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제가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최근에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에는 대부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그냥 받아들여 주셨던 것 같아요. 약간 부정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작년 딱 이맘때 처음으로 AI를 적극 활용해서 만들었던 영상의 일부입니다. 뒤에 배경을 미드저니로 만들었고요. 앞에는 휴먼이 그렸어요. 저희가 실무에서 활용을 하는 거는 사실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배경이나 일부 요소를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안 같은 경우도 그 영상의 일부였는데 영상 안에 영상이 5개씩 들어가 있는 게 저희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 중 하나예요. 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저 입장이면 똑같이 2, 3초인데 그 배수만큼 만들어야 되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사실 저 때문에도 제인 그 런웨이가 그렇게까지 성능이 좋지는 않아서 미드저니를 만든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그냥 런웨이에서 만든 것도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그 영상들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비하면 훨씬 쉽고 빠르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 퀄리티가 아쉽긴 하지만 똑같은 작업집을 다시 한다? 아마 훨씬 더 나은 퀄리티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디자인 분야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오늘은 강의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냥 샘플로 모션 그래픽 디자인 프로세스만 잘 보이시게끔 다 빼고 아주 간단한 것만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크게 뭐가 바뀌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쓰고 그 다음 아트웍을 그리고 스케치를 하고 아트웍을 그리고 모션을 주고 그 다음 전문 성우한테 녹음을 합니다. 그러면 성우가 아무리 저희가 시간을 재서 영상을 만들어줬어도 싱크가 100%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하는 작업이 있고요. BGM 넣고 마지막에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기획하는 건 똑같지만 나레이션 녹음부터 합니다. 왜냐면 AI가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스튜디오라 대여비랑 성우분한테 지출하는 금액이 꽤나 많은데 작년에 0원이었어요. AI로 전부 다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싱크를 맞춰야 되는 불필요한 작업이 없어져서 공정이 일단은 좀 짧아지고요. 그만큼 퀄리티는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음향 정말 저희도 모든 웬만한 걸 다 구독해서 돈을 내고 쓰고 있었는데 요즘 수노나 괜찮은 서비스들이 너무 많죠. 노래 만들어주는데 2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원하는 무드를 그대로 만들어줘서 정말 헛소리가 절로 나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 많은 거를 저 돈을 내고 쓰는 이유가 뭘까? 우선 첫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포그래픽 디자인이라는 걸 맨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가 제 성향을 많이 담고 있는데 원래 똑같은 걸 또 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배우는데 1시간이 걸렸으면 다른 사람들은 제가 알려줌으로써 5분 만에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배워서 남주자라는 게 제 모토 중 하나거든요. 그런 저한테 반복적인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거, 초안을 작성해 줌으로써 시간을 세이브 시켜주는 거, 데이터 분석을 그 무엇보다 빨리 해주는 거, 쓰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이유 때문에 정말 구독을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는 브랜딩 전문가도 있고 시나리오 전문가도 있습니다. 모 기업의 50주년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50주년 영상을 만들려면 정말 데이터를 엄청 봐야 돼요. 저희 회사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외워지지가 않거든요. GPTS한테 파일 잘 정리해서 올리고 시나리오를 썼더니 시간이 50% 정도 절감됐습니다. 확실하게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협업을 통해서 시간을 세이브한 것만큼 퀄리티 향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일단 무드보드를 만들 때 무드보드의 퀄리티가 훨씬 높아졌어요. 퀄리티가 높은 무드보드를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작업 결과물도 같이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 회사한테는 확실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도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AI를 활용해서 업무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게 다양한 기회를 창출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는 그냥 2D 일러스트레이터밖에 그리지 못했는데 3D 작업을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픽 디자이너였지만 영상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저희 영역 안에서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케팅, 그 다음에 코딩, 그 위에 무엇을 상상하시든 다양한 업무 영역으로 확장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성공 사례가 있다면 추후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 아마 미드저니 써보셨다면 한 번씩 다 들어가 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보셨나요? 프롬프트 히어로라는 사이트인데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 있고 프롬프트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그 다음에 미드저니 다양한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데 갑자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점점 쭉쭉 내리다 보면 굉장히 기괴하고 그다음에 다소 선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거의 한 70~80% 이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좋은 툴을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런 AI들이 많은 기회를 주고 있지만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진 않습니다. 편향성이 굉장히 심하고요. 실제로 영어권이 아닌 다른 문화에 대한 걸 물어봤을 때에는 단순 번역은 완벽하지만 맥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틀린 게 많습니다. 소외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BBC 기사였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맥킨지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24년 2월 5일 최근 기사입니다. 인종 경제적 격차를 점점 벌일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드저니에서 30대 여자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동양 여자가 나올 확률은 제 경험상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내장 중에 하나는 그래도 외국인이 아닌 뭔가 동양인을 넣어주긴 하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지만 확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사람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데이터가 많은 쪽에 국가에 그게 치중된 결과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 부분의 격차는 사람들이 뭔가 인지를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AI 다 유료입니다. 비영리 단체에 가서 제가 워크숍을 진행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이너보다도 1인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분들이 쓰셨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많은 게 AI라고 생각을 하는데 할 때 전부 무료 프로그램들을 해야 돼요. 하지만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할 때는 당연히 기업에서 이미 다 결제를 해주셨죠. 모든 유료 프로그램을 씁니다. 결과물의 격차가 있어요. 이 경제적 격차는 그것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겠지만 AI 서비스들이 대부분 유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어떤 격차들부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AI 인덱스 리포트 2024년도 버전에 따르면 지금 아래 써져 있는 것처럼 작년에 등장했던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 108개를 주목할 모델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61개가 미국 겁니다. 한 나라에 편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각 서비스를 훈련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지?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제미나인데 2,670억 원이 들어갔대요. 학습을 시키는 데만. 다들 AI가 얼마나 돈이 드는지는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내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딘가에 편중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어떤 모델을 똑같이 카피해서 만들려고 할 게 아니라 생각을 좀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인터넷 시대에 굉장히 인터넷망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정말 고부가가치 사업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SNS랑 그 스마트폰이 만나면서 정말 저희가 그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다양한 직업군이 탄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AI는 그런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등장으로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인데 그 어느 때보다 디자이너 분들의 상상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칼이 맞고요. 저희가 요리를 할 때 칼이 되게 유용한 도구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 도구는 사람을 해하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툴이라는 건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AI 또한 잘 쓰시면 득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쓴다면 굉장히 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윤리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하는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고 좋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 판이 어떻게 바뀔지 혹시나 소외되는 계층은 없는지 혹시 잘못된 쪽으로 편중되고 있는 건 아닌지 굉장히 다각도로 고민하면서 이 상황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여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AI, 디자인, 혁신학회 맞나요? 잘 읽은 것 같은데 네. 여기서 그 역할을 같이 해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발기는 짧지만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